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낮 2시쯤 두바이 에어쇼 시범 비행에 나섰던 인도 공군의 테자스 전투기가 갑자기 통제를 잃고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지면과 충돌한 전투기는 그대로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해버렸고 탈출하지 못한 파일럿은 결국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바이 에어쇼가 시작된 지 39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추락사고였으며 동시에 인도가 자국 항공기술의 정수라고 내세우며 세계 방산시장 진출의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있던 테자스 경전투기가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수렁으로 틀어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어쇼는 세계 각국의 항공기술력을 과시하는 쇼케이스이자 세일즈 전쟁터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비행이 수십 대 단위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인도 역시 이번 행사에서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고객들을 상대로 테자스 수출을 위한 세일즈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허나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여러 항공 전문가들과 전직군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이번 사고가 기체의 성능 한계와 설계적 특성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고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천천히 다시 보면 테자스는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롤과 급기동을 연속으로 수행한 뒤 다시 기술을 치켜 세우며 선회하는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기체 속도가 이미 크게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더 세우면 날개는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받음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남아있던 속도와 에너지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델타의 구조를 가진 테자스는 원래 민첩성을 강조한 기체지만 이런 형태는 저속 저고도에서 에너지 회복 여유가 좁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추력이 넉넉하게 남아있어야 버틸 수 있는 기동을 이미 에너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기체가 버텨줄 수 있는 한계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추력이 충분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받음각만 과도하게 올라가니 기체는 스스로 만든 공력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롤에서 자세를 바로잡을 시간도 부족했고 고도를 다시 벌어올 여유도 없었으며 속도 역시 회복할 틈이 전혀 없던 상황으로 밀려 들어간 것이죠. 게다가 이 기수 상승 롤 기동 자세에서는 조종석에서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매우 좁아집니다. 지면과의 거리, 기체의 자세, 남은 에너지 상태를 눈으로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종사는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틈도 없이 기체와 함께 지면으로 빨려 들어갔고 충돌과 동시에 폭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테자스를 몰고 있던 조종사가 결코 경험이 부족한 초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조종사는 인도 공군 소속 나만시 CR 중령 34세로 이미 훈장까지 받은 실력 있는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이 정도 경력과 실력을 갖춘 조종사가 단지 기동 한 번 잘못 잡아서 추락했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건을 덮기에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테자스라는 기체 자체에 있습니다. 델타익으로 설계된 테자스는 고속 고고도에서는 나름의 기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속 저고도에서의 에너지 회복 능력이 취약하고 추력 대비 기동 성능이 부족해 무리한 기동을 버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투기였다면 같은 고개 기동을 시도하더라도 기동을 끝까지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신히 전투기의 구색을 갖추고 있는 테자스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조종사의 실수라기보다 애초에 고위험 기동을 선보여야 하는 A쇼에 내보낼 체급이 안 되는 기체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기동을 펼친 이전 시범 비행 영상과 이번 추락 영상을 비교하면 또 다른 의혹도 나옵니다.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직전 테자스의 애프터버너가 순간적으로 꺼진 듯 보이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추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면 이미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체는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엔진 출력 이상이나 기체 시스템 오류가 겹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죠. 인도의 정비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이미 여러 사고와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에 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죠. 결국 이번 사고는 인도의 악명 높은 방산 비리가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공군의 사건 사고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지만 숫자로 보면 정말 기가 질리는 수준인데요. 인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63년부터 2023년까지 60년 동안 인도 공군과 해군이 잃어버린 항공기가 무려 2374대에 달하며 이러한 사고로 숙련된 조종사 130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초음속 전투기 미그 21은
인도에서 날아다니는 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인도가 도입한 약 870여 대 중 절반 가까이가 각종 사고로 손실되었고 수백 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미그 21이 전쟁보다 더 많은 파일럿을 죽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사실 다른 나라 공군이 미그 21을 무난하게 운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인도식 운용체계가 만들어낸 참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그 21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전투기 테자스가 이런 비극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테자스는 19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했지만 설계 변경과 예산 초과, 반복된 시험 지연으로 실전 배치까지 30년이나 걸린 전투기입니다. 처음엔 경량 기체를 목표로 했지만 각종 요구 조건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기체 중량이 계속 불어나 성능은 애매해졌고 레이더, 전자장비, 무장통합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체입니다. 인도 감사원에서 테자스의 속도 부족, 내부 연료 감소, 중량 증가, 전자전 장비 부재 등 50개가 넘는 핵심 성능 미달 항목을 공식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공군 내부에서도 미그 21을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인도 해군 역시 너무 무겁고 추력이 부족해 완전 무장 연료 상태로는 항모에서 뜰 수 없다며 기체 도입을 퇴짜 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인도 방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기체이죠. 이런 실패작으로 한국의 FA-50을 이겨보려 한 인도의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의 눈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압승으로 끝났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만날 때마다 헛물만 겨며 단 한 건의 수출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인도 현지 언론들은 계약 임박, 테자스 유력이라는 보도를 몇 번이고 쏟아냈었지만 최종 계약서에 찍힌 이름은 언제나 한국이었죠. 그리고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누구도 인도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같은 행사장에 있던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일본의 급유겁으로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석은 무산되었지만 KF-21을 정면으로 내세운 카이는 중동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A쇼 직전 있었던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통해 150억 달러 규모의 KF-21 수출 논의가 시작되었고 사우디에서는 아예 한국과 손을 잡고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뛰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사는 수준을 넘어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 KF-21 블록3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함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4.5세대를 넘어 블록3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 동력을 찾고 있던 한국으로선 블록 1, 2 모델을 구매하겠다는 것보다 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었죠. FA-50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 공군과 100대에 달하는 FA-50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난 20일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원래 중국의 젠텐시, 파키스탄 중국의 JF-17 심지어 인도 테자스까지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과 기존 운용국의 사고 기록, 향후 업그레이드와 부품 공급의 안정성 등 모든 요소를 따져보았을 때 FA-50의 경쟁 모델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죠. 이미 T-50IQ라는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해 운용 중인 이라크에서도 FA-50 추가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단좌형 FA-5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FA-50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중인 단좌형은 F-16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F-16급 작전 능력을 가진 기체로 예산이 한정된 전 세계 공군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는 이제 전 군사 관계자들을 한국 전투기의 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FA-50은 21세기를 대표하는 경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KF-21은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항공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무인 전투기, 6세대 플랫폼, 통합 전장 시스템 등 진정한 하늘의 자유를 손에 넣기 위한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가며 대한민국 전투기가 전 세계가 가장 먼저 믿고 찾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명품으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